네, 랜서 테이스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할 와이너리 샹파뉴 드니 살로몽 9대째 이어져온 포도 재배자로 1974년부터는 협동조합에 공급하던 포도 비용을 점차 줄이고 자신의 샴페인을 생산을 시작했고 1996년에 RM 자격을 획득하며 독립 와이너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포도를 재배해서 이제 판 거죠, 포도를. 2헥타르로 시작한 포도밭은 계속 확장해서 5헥타르에 이르렀으며 2004년에는 보르도 샤또에서 경험을 쌓은 살로몽의 아들 니콜라, 지금 현재 이 메이커입니다. 와인 메이커. 이 니콜라가 합류해 본인만의 캐릭터를 가진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이 드니 살로몬 같은 경우에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이 아버지가 할 때랑 지금 아들이 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04년을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샴페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니콜라가 완전히 완전 본인만의 스타일로 샴페인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전이랑 완전 달라요. 물론 그 전께 잘 있지도 않겠지만은. 니콜라는 2013년에 샴페인 지역 젊은 생산자 대회에서 우수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인정받은,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좀 인정받은 RM 샴페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뮤니에로 잘 알려진 발레들라 마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2005년부터 솔레라 시스템을 활용한 리저브 와인을 도입해 품질을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꽤 그래도 거의 한 16년, 17년에 걸쳐서 지금 쌓아온 거니까 꽤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거부터 중요한데 2012년부터는 과실미와 산미 그리고 산뜻함을 강조하기 위해 젖산 발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양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젖산 발효를 하는 데가 있고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살로몬 같은 경우는 젖산 발효를 2012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되게 좀 극혐한다 그래야 되나? 근데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일반적인 화이트 와인 생산자들이 젖산 발효를 요즘 안 하는 게 약간 대세거든요. 그 이유가 결국에는 산도를 죽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젖산 발효라는 게 그 사과산을 줄이면서 젖산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더 와인이 부들부들해지고 좀 더 섬세해지고 풍미가 생기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젖산 발효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젖산 발효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나는 산도가 그래도 더 중요해 하면은 안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화이트 와인이든 샴페인이든 좀 그러니까 취향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산자의 철학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살로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젖산 발효를 안 해서 최대한 이 샴페인의 과실미를 살리는, 산도랑 과실미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거가 좀, 그리고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와이너리 소개에다가도 적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셔보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바로 딱 오실 거예요. 자, 오늘 할 끼베 드니 살로몽의 히스토아드 파미. 히스토아드 파미가 무슨 뜻이냐면 히스토아가 히스토리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그 다음에 파미가 패밀리, 그러니까 가족의 역사. 한마디로 이 샴페인 하우스의 가장 기본적인 샴페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자기 가족의 역사가 담겨있는 거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냥 제일 상징적이고, 물론 얘네가 플래그십은 아니지만 가장 상징적인 그런 끼베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2022년 빈티지의 포도를 베이스로 75%, 네, 베이스로 만들었고요. 나머지 25%가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에서 2021년까지의 솔레라, 거기 25%가 들어갔습니다. 리저브 와인이. 그리고 지금 알코올이 12.5도 돼 있는데 이거 혜정님 빵꾸입니다. 네, 뒤에 0.5를 빼고 12도입니다. 12도. 자, 등급은 AOC 샹파뉴고요. 네, 품종은 100% 뮤니에. 참고로 여기 보면은 라벨 앞에 봐도 뮤니에라고 딱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히스토아드 파미 밑에 뮤니에라고 딱 적혀 있죠. 그래서 100% 뮤니에 품종으로 만들었습니다. 블랑드 누아란 얘기예요. 네. 그 다음에 도자주는 5g. 근데 지금 불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5g이에요. 보통은 5g 정도면은 엑스트라 불이에요. 보통 3에서 6g 사이를 엑스트라 불이로 적거든요. 그리고 6에서 12 정도를 불이라고 적는데 얘네는 5g을 했어요. 근데도 불이라고 적은 거는 좀 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샴페인이라는 거를 더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엑스트라 불이라기보다는 그냥 불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많이 대중적이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불이가 0에서 12g 사이를 다 불이라고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5g이지만 불이라고 적혀 있다. 궁금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대구 주멍이 2024년 5월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드니 살로몬의 기본 라인 샴페인으로 발레들라 마른의 3개 마을에서 생산된 피노미니의 100%로 만든 블랑드 누아 샴페인입니다. 말로락틱 발효, 젖산 발효를 말하는 거고요. 그 말로락틱 발효를 거치지 않아서 신선한 과실향이 돋보이며 초반에는 시트러스와 잘 익은 사과향이, 그리고 뒤이어서 젖은 돌 같은 미네랄 특징이 느껴집니다. 효모의 터치는 은은하게 구운 바게트 정도로 무겁지 않고 깔끔하며 입안에서는 부드럽고 섬세한 거품과 상큼한 산도, 적당한 무게감이 조화를 이루며 입안을 가득 채웁니다.
밸런스가 뛰어나고 직관적인 맛 덕분에 RM 샴페인 입문용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제가 RM 샴페인은 각각의 개성적인 특징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물론 RM의 대표적인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RM이라는 거는 수백 개의 그 도면에서 각자의 철학대로 각자의 스타일을 만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RM 샴페인 입문용으로 추천하냐? 기존에 그냥 그 하우스 샴페인들 있죠. 대형 하우스 샴페인하고는 특징이 너무 다르기 때문이에요. 되게 진짜 이건 화이트 와인 같고 산도랑 과실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왜 RM 샴페인이 매력이 좀 있구나 라는 거를 제대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존 그 하우스 샴페인들의 기본 라인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거를 좀 느끼기에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맛이 또 너무 복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직관적이에요. 직관적으로 되게 산도 좋고 딱 과실 좋고 딱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뭐 와인을 샴페인 같은 거 잘 모르셔도 편하게 드실 수 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약간 차갑게 서빙하면 더 맛있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3-4시간 전에 냉장실에 넣어놨고 지금부터 좀 온도 올려가면서 먹으면 되고, 만약에 중간에 또 너무 좀 안 차갑다 싶으면 뭐 저 같은 경우 이제 커버 씌워가지고 좀 더 차갑게 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 페어링은 오마카세 초밥, 그 다음에 생선 스테이크, 튀김, 전 이렇게 해놨는데 저희는 모듬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태전, 뭐 맛살, 뭐 호박전 뭐 요 정도 준비할 테니까 나중에 같이 한번 먹어볼게요. 네. 게스트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뭐 프랑스 와이어의 지인, 뭐 친구, 그리고 그냥 와인을 좋아하는 회사원 김현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드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색을 먼저 한번 볼까요? 확실히 블랑은 아니에요, 그죠? 네, 좀 옅은 그 볏짚색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통 뭐 블라인드나 이런 거 할 때 샴페인 색을 항상 그 평가를 할 때 그런 좀 옅은 볏짚색이 좀 느껴지는지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좀 레드 품종이 좀 삭제될 확률이 높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얘도 좀 옅은 볏짚색으로 미니에 100%가 들어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지금 초반에는 엄청 화사하다기보다는 조금 오히려 지금 좀 덜 열린 것 같죠? 좀 차분하게 올라오거든요. 그 조산 발효 얘기도 하시고 해서 엄청 과실이 팡 이럴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저는 구운 빵 향이 조금 있고, 오히려 그 병속성에서 오는 그 향이 지금 먼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뒤에 좀 레몬이나 뭐 라임 같은 느낌이 뒤에 있어요, 지금 아직은. 네, 확실히 있고 그 시트러스 계열에 저는 약간 말린 듯한 느낌이 조금 나는 껍질들 말랐을 때. 맞아. 맛하고 처음에 노즈하고 조금 확실히 다른 것 그죠? 같아요. 네. 다르죠. 입안에서는 진짜 과실, 그 좀 시트러스 과실이 좀 잘 느껴지고, 지금은 산도가 처음부터 딱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한 중간 정도부터 되게 확 급격하게 올라가요. 지금도 막 침 나오거든요. 특히 그 끝에 올라가는 산도가 되게 좋아요. 날들님께서 바게트 향 처음부터 짱짱하고 산도도 되게 좋다. 그리고 설아님도 확실히 빵향 후에 과실향이 은은하게 올라온다. 맞아요. 조금 스월링을 좀 시켜주세요. 스월링을 좀 시켜주시면 아마 과실향이 쭉쭉 올라올 거고, 어차피 저희 천천히 먹을 거니까. 산도가 진짜 좋네요. 저도 와인의 산도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일단 알코올 튀지 않고 산도 좋으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맛있는 와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너무 좋습니다. 조금 너무 빨리 마실까봐 조금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천천히 마셔야 돼요. 그 입안에서 한 5초 이상 굴려보세요. 지금 제가 일부러 좀 오랫동안 굴렸거든요. 오랫동안 굴리니까 과실 산도가 훨씬 더 좀 꽉 차게 느껴지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좀 피니시 쪽으로 가면 갈수록 약간 그 기본적으로 쌉싸름함이 느껴져요. 그 미네랄리티도 굉장히 좋고. 그러니까 사실은 근데 얘네가 그 보통 이제 샴페인 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석회질이나 그 초크, 그 토양에서 이제 보통 뭐 미네랄 많이 느껴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드니 살로몽이 있는 요 지역은 좀 진흙, 그러니까 위에는 모래, 그러다 보니까 이 생산자가 얘기하기로는 그래서 좀 더 부드럽고 마시기가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진흙층이 그럼 두꺼운 게 뭐가 좋냐 그랬더니 항상 그 진흙층은 축축하대요. 수분을 되게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되게 뭐 좋은 토양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좀만 흔들어줬는데 과실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바구니에 밑에 시트러스 과일 깔아놓고 위에다가 바게트랑 빵들을 올려놨는데 이제 그걸 이렇게 뒤집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젖산 발효를 안 했다고 했는데 그 느낌을 잘 가지고 있어서 뭐 솔레라의 영향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 두 가지 요소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솔레라일 거고 두 번째는 그 병숙성을 어쨌든 효모랑 계속 접촉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되게 은은하게 있는 거죠 그게. 프랑스 와요 또 라이브의 또 묘미죠. 우리 이 백라벨을 또 아주 깨끗하게 보실 수가 있고 또 백라벨을 제가 또 해석해 드릴 수가 있죠. 근데 너무 잘 해놨어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설명을 너무 잘 해놔가지고 이거 그냥 여러분들 보셔도 불어 몰라도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자 보면은 샹파뉴 드니 살로몽이라고 적혀있고 밑에 악티정 비뉴홍이라고 적혀있어요. 그게 악티정이 좀 약간 장인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비뉴홍이 이제 메이커. 그러니까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나는 그래도 나름 잘 장인 정신 가지고 만든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악티정 비뉴홍이라고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크리가 이제 나무히 웡디에 그 다음에 베르네이 이렇게 세 개가 적혀있는데 이게 마을 이름이에요. 이 샹파뉴는 등급이 마을에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고뉴는 밭에 돼 있고 보르도는 샤또에 지정이 돼 있잖아요. 와이너리에. 근데 샴페인은 등급이 마을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라는 게 결국에는 그 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을 밭에서 가져온 거다. 그래서 요 세 개 마을 밭에 있는 이제 미니에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 얘기고 밑에 세파주가 품종이거든요. 100% 미니에. 여기도 보면 피노미니에라고 안 적혀 있네요. 미니에라고 딱 적혀 있죠. 네. 그 다음에 그 밑에 아성블라주가 블렌딩이라는 뜻입니다. 2022가 75%. 그 다음에 솔레라드 2005에서 2021 이게 25% 들어갔다. 너무 뭐 명확하게 딱 적어놨죠. 그 다음에 미정부 때이가 이 병입. 샴페인은 미정부 때이가 최종 병입이 아니고 그 거품을 만들기 위한 병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효모랑 당을 추가로 넣잖아요. 그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티아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병입 그거를 2023년 4월에 했어요. 그 다음에 대구 주멍이 2024년 5월에 했어요. 매가 5월이거든요. 메이거든요. 그래서 그 말인즉슨 병숙성을 요 사이에 했다는 거죠. 그러면 2023년 4월에서 2024년 5월이면은 총 몇 개월이냐면은 14개월이에요. 만 14개월. 네. 근데 아마 여기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샴페인은 기본적으로 병숙성을 15개월 해야지 이 샹파뉴를 달 수 있지 않나요? 저희도 그랬어요. 이걸 딱 보고 뭔가 이상한 거. 15개월이 안 되는데? 그 룰이 있으니까요.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샹파뉴라고 적혀있잖아요. 이게 그냥 샴페인이라서 샹파뉴가 아니고 이 샹파뉴의 그 모든 룰을 다 지켰기 때문에 이 AOC 샹파뉴를 달 수가 있는 건데 이 샹파뉴를 적으려면은 제일 미니멈이 15개월 동안 숙성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빈티지 샴페인은 최소 36개월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근데 이거 보면 뭐야 15개월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 샴페인 다 했어? 근데 메이커가 직접 얘기해주기로 이 병숙성 기간이라는 게 그 리숙성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리숙성 플러스 그 뒤에 자기가 대고주망하고 갖고 있는 것까지 그러니까 출시 전까지 갖고 있는 거를 15개월이 넘으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출시를 요 이후에 했거든요. 몇 개월 더 자기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한 3개월인가 더 갖고 있었어요. AOC 샹파뉴 다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다라는 거 보시면 돼요. 분명히 이거 뭐지?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밑에 보면은 이거 재밌어요. 말로 농 흑색쉐라고 돼 있는데 말로가 그 말롤라틱 발효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산 발효. 아까 제가 계속 얘기했던 그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얘가 얼마나 이 젖산 발효를 안 하고 산도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지를 아예 백라벨에 적어놓은 거예요. 분명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거네요. 그쵸. 그 사실은 이 백라벨만 잘 봐도 샹파뉴는 이 철학을 좀 어느 정도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마시면 재밌잖아요. 또 우리 또 랜선 테이스팅 하니까 또 가능한 거죠. 도자주는 이제 대고주먹 하고 나서 여기 당분 넣는 거 그거를 이제 리터당 5g. 5g이면 적은 거예요. 거의 엑스트라 브리거든요. 그 도자주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당도가 올라가니까 다르지. 그러니까 산도가 줄어요. 산도가. 이 사람은 산도를 되게 중요시 여겨갖고 젖산 발효도 안 하는데 굳이 도자주를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5g 정도 한다.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과시량 점점 올라오고 있고 저는 지금은 좀 자몽? 그러니까 약간 쌉싸름한 그런 껍질향 같이 좀 나는 쌉싸름한 게 처음부터 있었어요. 유나님은 어제 한 병 먼저 마시고 들어왔다. 미니의 매력이 잘 느껴졌다. 제가 어저께 트위스텅 만나고 왔어요. 트위스텅이랑 이제 점심을 같이 먹고 왔는데 미니에하고 피노누아랑 어떤 차이가 있냐.
그랬더니 딱 얘기를 하는 게 뮤니에가 훨씬 가볍다. 샴페인을 만들 때 얘기인 거죠? 네. 샴페인에서는 샴페인 품종으로서 샴페인에서는 피노누아는 좀 무거운 거예요. 뮤니에는 좀 더 가볍고 네. 또 편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그리고 재배를 할 때도 피노누아는 좀 더 이 포도가 익는 게 느려요. 그리고 더 잘 익혀야 돼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 잘 익혀야 돼. 근데 이 뮤니에는 더 빨리 익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빨리 익어요. 그 포도가.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재배하기가 편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관리를 좀 잘못하잖아요. 썩어버린대요. 그래서 보통 이제 블렌딩 하는 이유가 피노누아 같은 경우에는 좀 샴페인에 좀 무게감이나 중후함, 그 다음에 좀 그런 우아함 같은 거를 준다고 이제 하면은 뮤니에는 거기에 좀 더 좀 활발하고 좀 그런 활력이나 좀 과실이나 뭐 그런 거를 더 준다고 보면 돼요. 네, 그래서 그 차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뮤니에 100%짜리 블랑드 누아잖아요. 그러니까 뮤니에 100%짜리는 사실은 블랑드 누아지만 좀 가볍고 좀 직관적이고 마시기 편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색만 보고 만약에 블라인드로 받았으면 섞였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냥 샤르도네, 피노누아 뭐 다 들어간 완전 BDN으로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거품은 굉장히 막 이렇게 막 튀지 않을 거예요. 싹 왔다가 싹 사라지죠. 혓바닥에서. 진짜 그 파도 치고 난 다음에 그 하얀 그 파도가 뒤에 모래에 싹 스며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미세하게 올라오거든요. 네. 진짜 밑탄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난 그래도 샴페인인데 막 탄산 좀 있는 거 좋아해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네 어쨌든 목표는 그 거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품은 정말 진짜 뒤에서 딱 거들어주고 싹 사라져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원하기 때문에 그걸 좀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트렌드라고 얘기하면은 특히 이 RM들의 트렌드는 자기는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거품을 너무 세게 하는 걸 진짜 안 좋아합니다. 저 완전 동의해요. 네. 30분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살짝 좀 마셨는데 지금 저는 약간 하얀 꽃, 노란 꽃 이런 것도 좀 올라오거든요. 과실이랑 빵을 조금 넘어서서 좀 달달하면서 꽃향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은 딱 그 꽃향하고 잘 익은 노란 과실, 조금 시트러스에서 약간 노란 과실로 넘어가는 느낌이에요. 되게 근데 또 화사한 꽃향이 너무 좋아서 향 완전 다르죠. 30분 전이랑 완전 다르죠. 너무 달라요. 그 사실은 얘는 제가 굳이 뭐 열어놓을 필요 없고 따가지고 바로. 근데 대신에 그냥 너무 빨리만 안 마시면 될 것 같아요. 빨리만 안 마시면 돼요. 제발. 왜냐면 이거 한 30분 더 지나서 1시간 정도 되면 정말 좋아질 거거든요. 지금 입안에서 너무 좋아요. 네. 지금 입안에서 과실이 아주 좋아요. 뭐 샴페인 이런 생각보다는 이거 과실주다. 저는 기포가 너무 좋습니다. 저도 센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나 피니시가 길어요 생각보다. 이거 되게 좋아요. 되게 길어요. 길어요. 괜찮습니다 이거. 왜 이게 기본기배입니다. 기본기배. 저는 설명만 아까 듣고 훨씬 더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저산말도 안 했고 뭐 이제 제일 기본기배라고 하고 하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변화하는 폭도 꽤 있는 것 같고 더 두고 지금 보고 싶어요. 1시간 더 지나면 어떨지. 천천히 먹죠 뭐. 그리고 우리 소라님이 그 생강차 대추차 같은 향이 난다. 아마 그게 좀 그 솔레라에서 오는 그런 느낌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좀 약간 향신료, 그 다음에 좀 그런 산화 뉘앙스 살짝 아주 미세한 그런 뭐 견과류나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을 수 있고 아무튼 그리고 뭔가 달콤하면서 시트러스한 딱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유나님은 따자마자 플로럴 했다. 오히려 빵향은 금방 지나갔던 것 같다.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입안에서 뭐 그냥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 직관적이라고. 그러니까 직관적인 과실주 느낌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샴페인 마셨을 때, 하우스 샴페인 마셨을 때는 좀 그런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좀 그런 좀 브리오슈나 좀 버터리한 느낌도 좀 있고 좀 그런 걸 기대를 하는데 사실 이거는 전혀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거고. 사실은 어제 트위스텅이랑도 얘기했는데 사실 트위스텅하고 요 살로몽 드니 살로몽이 트위스텅이 추천해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니콜라랑 둘이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살로몽 이제 내일 요거 한다 라이브 한다고 얘기했더니 트위스텅이 딱 얘기하는 게 너무 좋다. 근데 우리랑 완전 달라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위스텅하고 얘는 사실은 완전히 약간 대척점에 있는 샴페인이에요. 만드는 그 스타일로 보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둘 다 과실 산도 좋고 밸런스 좋고 하지만 두 개는 되게 다른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살로몽을 이걸 선택한 이유도 달라서 한 거예요.
아니, 트위스터랑 비슷한 거 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트위스터 있잖아요. 당연히 맛있으니까 좋긴 그러니까 하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색다른 경험을 좀 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요거를 선택을 한 거고 그거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예. 날들님께서 확실히 더 직관적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딱 과실을 보여줍니다. 그냥 산도 보여주고. 예. 이게 막 어려운 샴페인이 아니에요. 이 샴페인은. 예. 그리고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이 끼배를. 처음도 좋긴 한데 저는 한 30분 뒤부터가 향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드니 살로몽이 추구하는 그 향들이 30분 후부터 확 올라와요. 그러니까 저 만약에 사람 많이 진짜 그냥 빨리 먹고 싶으면은 30분 열어놔라. 난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지금 모가 자몽 그쪽 약간 그 쌉싸람 그 느낌이 저는 너무 좋고요. 원래도 제가 그쪽 과일들을 좋아하거든요. 날들님이 꽃향 풍성하고 너무 좋다. 진짜 꽃하고 과실 그 두 개를 아주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향이. 자 그러면은 제가 그 드니 살로몽 방문한 거 영상을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가 이제 드니 살로몽 딱 전경인데 여기 뭐 기계도 있고 여기 또 마크도 있고 그냥 샴페인 하우스들 가면은 되게 투박해요.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뭐 그냥 집이야 집. 여기도 규모가 작죠. 작아요. 네. 아까 5헥타르밖에 안 되니까 뭐 되게 작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만드는 거예요. 샴페인. 네. 지금 요 분이 이제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지금 요거 이제 앞찾기예요. 앞찾기. 근데 보통은 앞찾기를 그냥 기계식으로 돼 있는 거를 쓰거나 아니면은 막 옛날 거 막 나무 앞찾기도 쓸 때도 있고 하는데 이제 요 니콜라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일반 통이에요. 일반 통 하는 이제 그 앞찾기인데 요걸 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히려 이게 나무 이런 거보다 더 힘들대요. 더 그 압착하는 거는. 근데 일단 소음이 많이 안 나고 그러니까 관리하기도 더 편하고 왜냐면 위생적이에요. 나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그 박테리아나 이런 게 좀 할 수도 있고 관리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리가 좀 더 편하기 때문에 이걸 또 사용을 합니다. 왜냐면 이 위생을 또 굉장히 철저하게 여기기 때문에 실제로 가서 보면 정말 깨끗해요. 요거 있죠. 요거 지금 요게 지금 접혀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게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펼쳐지고 네. 이거를 압착을 쭉 내리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쭉 내리는데 내리면은 밑에 칩이 나올 거 아니야. 그 칩이 어디에 나오면 요 밑에 홈 보이세요? 홈 여기 칠하는데 여기 요 홈으로 와인이 쭉 나오는 거야. 약간 맷돌 갈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맷돌 갈면은 그 이제 나오듯이 요 밑으로 이제 칩이 쫙 나오면은 그거를 이제 딱 모아가지고 이 호스로 해가지고 쫙 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군요. 요런 것도 깨알 재미. 지금 니콜라 같은 경우는 요 드니 살로몬 같은 경우는 요 스테인리스도 쓰고 저것도 있습니다. 오크통도 있어요. 근데 오크통은 제가 알기로 더 위에 상위 급배를 사용하는데 만드는데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이 가운데 거 보시면 밑에는 열려 있죠. 밑에는 열려 있는데 위에는 닫혀 있잖아요. 이게 이 두 개가 이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위에가 리저브 와인이에요. 위에 통 아래 통이 나눠져 있어요. 사실상 공간을 최대한 좀 아껴 쓰고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에너지 낭비 뭐 이런 거 안 하고 뭐 얘는 또 그런 것도 되게 신경 많이 써요. 뭐 친환경 이런 것도 생각하고 뭐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기호 팔레트라는 기계예요. 그래서 대고 주먹하기 전에 이 리숙성 했으니까 요 찌꺼기들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찌꺼기들을 모아주는 작업. 우리 그 베브클리코 여사님이 개발한 이 르미나즈 테이블. 네. 원래는 나무 거기에 해서 나무 이렇게 돌려가지고 V자 뒤집어 놓은 거 요 나무에다가 요렇게 하는 거. 네, 사람이 하면은 뭐 3주인가 5주인가 뭐 걸린대요. 근데 뭐 엄청 힘든 작업인데 요걸로 하면은 딱 일주일 걸린답니다. 네.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기계가 돌아가요. 돌려주는 거죠. 기계가 알아서 조금씩 천천히 돌려줘가지고 수직으로 이제 해가지고 나중에 다 모아줍니다. 이 미니의 그 포도나무 가가지고 설명을 해주는데 미니의 포도나무는 구별하기가 굉장히 쉽다고 합니다. 지금 손으로 쓱쓱 밀었더니 하얗게 지금 손가락 여기 하얗게 손가락에 지금 묻어나온 거 보이세요? Ça c'est du mildiou ça. 뭔가 털처럼 뭐가 있네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되게 부드럽대요. 그러니까 미니의 또 그 잎이. 그래가지고 요거 미니에는 구별하기 쉽다 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뭐 Vous voyez la 보여주냐면 tache un peu plus claire? 녹균병이라고 하는 그 밀디우. 포도나무도 1년 내내 병이 많이 들어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것처럼. 지금 보면 다른 잎이랑 좀 다르잖아요. 여기 약간 쭈글쭈글하고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 이게 좀 더 많이 진행된 거예요. 이게. 아까 그게 초기고 이게 많이 진행돼. 이게 이미 이제 말라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너무 습하면 이파리가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녹균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올해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봄부터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프랑스가.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많이 왔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곰팡이가 생긴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녹균병이 이렇게 많이 생겨가지고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 왜냐면 이때가 7월에 저희 갔을 때가 되게 좀 심할 때였어요. Vieille tache 이게 de mildiou qui a séché, en fait ça fait jaune. Et là, 뒤집어 보면 또 이게 나중에 시꺼매진대요, 여기가. 보이세요? 저는 제가 항상 메이커를 잘 판단할 때 이 손톱을 봅니다, 손톱을. 농부. 새까하면 새까할수록 난 인정. 농부야. 이 맨날 밭에 나간다는 뜻이야, 이거는. 이날도 저희가 이날 오후에 방문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오전에 가서 밭일을 하고 온 손이야. 이거 아무리 손 씻어도 저 안 돼. 저게 손을 안 씻은 게 아니잖아요. 씻은 거요. 워낙 많이 하시니까 생산자들이. 아니 진짜로. 그러니까 저는 항상 특히 저 시음에 가서 유심히 이게 딱 봅니다. 그러면은 진짜 예를 들면 제 손 같은 경우는 너무 고운 손인데 고생을 안 해가지고 네, 너무 고운 손인데 진짜 이 메이커들은 보면은 고생한 게 느껴져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진짜 찐이구나 그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저는 뭐 그냥 와인을 팔지 않습니다. 이렇게 다 직접 방문해서 네. 아 물론 방문 안 하는데 몇 군데 있어요. 네, 양심 선언하면 한두 군데 있어. 근데 네, 웬만하면 다 가거든요. 가가지고 직접 생산자랑 얘기하고 뭐 좀 많은 거 좀 전달 드리려고 노력하고요. 또 이렇게 직접 또 여러분들이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샴페인이 어디 포도에서 나왔는지 딱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방금 새로 따르기 전에 엄청 수월해가지고 기포를 좀 더 날려서 먹어봤거든요. 그렇게 먹으면 그러니까 스틸 와인을 양조할 때도 탄산을 약간 남길 수 있다고 들었어요. 밑탄산,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원래 나오니까. 네, 원래 나오니까 그냥 그런 느낌으로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미세한 기포가 있는 샴페인들 뭐 남거나 뭐 남을 일이 거의 없긴 하지만 진하고 먹어도 그냥 화이트 와인으로서도 맛있다. 맞아. 산도 좋은 화이트 와인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날리고 나면. 샴페인도 좀 남겨놨다 그 다음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 뭔가 탄산에 너무 집착하면 있을 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날라가도 맛있다. 지금 1시간 테이스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향이 시원해졌어요. 시원해지고 과실향이 그냥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전 좀 더 하얀 꽃 느낌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전 또 하얀 과일, 예를 들면 배, 그러니까 좀 그쵸 시원한 느낌이니까. 녹색 사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청사과. 청사과. 맛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시원하고 네. 완전히 좀 되게 활발해요. 되게 저도 청사과 배보다 오히려 그게 더 나오는 것 같아요. 맛은 지금 딱 그거예요. 청사과랑 오렌지랑 좀 뭐 라임 같은 거를 쫙 뿌려갖고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소라님은 개인적으로 아카시아 꿀물 느낌 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설아님도 좀 그런 하얀 꽃향에 살짝 그 솔레라에서 오는 그런 좀 산화뉘앙스나 그런 꿀 느낌 그런 걸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자, 혜정님이 모듬전 동태전이고요. 이게 호박전 그 다음에 요게 뭐지 이게 맛살전 야채 먹을 맛살 야채전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거예요. 뜨거워. 잘 어울리죠. 할 말이 없습니다. 와 진짜 잘 어울리네요. 약간 그 촉촉한 그 전의 그 느낌이랑 너무 샴페인이 잘 맞아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굳이 한국으로 치면 저는 가자미 있죠. 가자미 같은 거 구워가지고 이거랑 먹으면 끝내줄 것 같아요. 맛살하고 잘 어울려요. 맛살하고 잘 어울린다는 얘기는 새우나 게 그런 류랑도 잘 어울린다는 얘기거든요. 새우전이랑도 엄청 괜찮을 것 같아요. 새우전 내가 볼 때 끝장날 것 같고 좀 차가운 그 대게 있죠. 그러니까 물론 따뜻한 것도 좋긴 한데 그냥 차가운 대게 그런 거, 막 킹크랩 차갑게 그냥 뷔페감은 있는 약간 그런 거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면은 처음 따자마자는 좀 그런 구운 빵 그게 좀 저도 그게 더 강했어요. 딱 보이면서 밑에 좀 레몬이나 이런 거 좀 숨어 있는 느낌 이랬는데 딱 30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화사해지기 시작했어요. 막 꽃향, 막 과실향 나면서 막 미네랄 막 이런 느낌 막 나다가 1시간째에 다 보여줬던 것 같아. 저는 30분 후부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땄을 때보다는. 맞아. 그래서 30분부터 1시간째 굉장히 좋았고 지금 1시간 반째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미리 따놓고 한 2시간까지
그 사이에 드시는 걸 가장 추천드리고요. 뭐 만약에 근데 뭐 저희처럼 지금 뭐 둘이거나 뭐 그냥 천천히 드신다 하시면은 그냥 따자마자 조절이 가능하다면 한 시간에서 1시간 반 드시면 저는 문제가 없고요. 만약에 인원이 많다 그러면은 근데 많이 빨리 드실 거잖아요. 한 잔씩 정도 이렇게 가실 수 그러면 있어요. 무조건 30분 딱 열어두세요. 무조건 30분 열어두시고 뭐 제일 좋은 거는 한 1시간까지 먹는 건데 그렇게 안 되고 뭐 한 잔 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어쨌든 30분 따두고 그 다음에 서비스해서 그 잔에서 조금 천천히 한번 드셔보시라. 그러면은 진짜 요거를 좀 더 많이 느낄 수 있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안주는 제가 볼 때 좀 녹진한 회나, 그러니까 녹진한 그런 그 숙성회 아니면 초밥, 뭐 그리고 아까 방어회 같은 좀 기름진 그런 회 되게 좋고요. 저희가 오늘 먹었던 요 전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너무 좋은데. 아까 뭐 묵히고 싶으신 분도 있다고 하셨는데 1, 2년 정도 묵혀도 전혀 문제 없고 더 맛있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좋고 지금 요 드니 살로몬 같은 경우에도 너무 감사하게도 한 하루 만에 다 품절이 됐는데 제가 또 바로 또 연락을 해서 재입고 여부를 네, 좀 타진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다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소개를 다시 좀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랜서 테이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